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심입니다. 오늘은 파동매매법으로 여러분 현재 종합주가나 나스닥 위치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파동매매법을 여러분 국내 선물 파동매매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파동과 국내 선물의 또 시장 장중 흐름을 가지고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주로 파동을 이용하는 매매법인데 스토캐스트를 활용하죠. 그 스토캐스트에 대해서 예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지 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히트를 못 쳤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이 자료가 이제 기자들이 알매되면서 유명해졌는데, 스토캐스트가 스탁과 우리 포캐스트 두 개의 조합이다 그러죠. 그래서 추측 통계학,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 좀 이따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스토캐스틱과 이평선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합니다. 우리는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자, 52평, 22평, 62평, 122평, 242평. 보통 우리가 이거 5개를 보고 하죠. 5개를 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분이나 옵션 하신 분은, 또는 단타 치신 분은, 이게 이평선이, 실제로 비현실적이죠. 이평선 보고 하면 넣습니다. 5평, 22평이 위로 돌면 여러분 이미 주가는 올라가 버리고, 5평, 22평, 60평 하루가 되면 이미 주가는 확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맞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데, 5평 사이에 뭐가 있냐면, 봉, 5, 10. 봉이 있고 봉선이 있죠. 5평 있고 10평 있다. 요 세 개를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봉은 스토캐스틱은 533, 5평에서도 16, 12평에서도 20, 1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534, 5 있고 16, 있고 20, 12, 10인데 사실은 이게 12평선까지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빠르게 스피드는 되지만은 결국 22평, 62평, 242평보다는 약한 것이라는 거죠. 속도는 빠른데 스피드는 좋은데 에너지는 약하다는 걸,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토캐 공부하는 사람들이 533, 16, 20 이것만 보고 하는데 이거 한번 크게 다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20, 12, 12는 12평이니까 요 12평이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놓으면은 이거는 22평이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22분까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533, 166, 20, 12, 12, 26, 10, 110, 24 이렇게 전제 조건이 돼야 분석이 제대로다. 그래서 7개, 총 7개입니다. 7개 중에 4개가 한 방향으로 가면은 주가는 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이거는 기술적인 거고, 여러분. 매매를 기술적인 면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 심리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선물 옵션은 안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물론 심리가 중요하지만은 중장기로 보고 투자를 하면은 크게 심리가 좌우될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처럼 선물 옵션 해외 선물 공부하신 분들은 장중에 단타를 치기 때문에 이 심리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 별도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이 60%고 차트는 40%라는 거는 알고 있죠. 자, 제가 선물 옵션 하신 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 감정입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던데 소설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전문가는 유튜브 말도 듣지만 참고만 하셔야 되고, 모든 감정을 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보는 어떤 신호를 보고 매매라. 여러분들이 보는. 그 다음에 선굴금 매매라는 것은 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선물 옵션 하더라도 하루에 10번, 20번 단타 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단타 치고 있습니다. 장마 치고 나면 10번 매매했고 여러분 수수료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크게 선굴 매매, 장중에도 여러분 5분 차트나 한 900틱 차트로 말하면 좀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인.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은 여러분 이 배팅의 강력 조절이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50%면 손해봅니다. 바카라도 여러분 아시죠? 바카라도 확률이 거의 5대5입니다, 여러분. 뱅크하고 플레이가 각 5대5인데 여기 수수료가 조금 0.5% 정도 수수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여러분 조금 불리합니다.
왜냐? 횟수가 많이 되면 많이 돼서 수수료가 빠지는 게 커지기 때문에.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죠. 수수료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단타를 많이 치고 이게 3개월, 6개월 가버리면 원금이 수수료 빠집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을 때 선물 옵션은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횡보입니까? 출렁거리고 세 가지인가. 확률은 옵션 같은 33%도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거의 49% 정도 된다 보면 되겠죠. 선물은 49%. 1%는 손해입니다, 수시로. 그래서 내가 맞다 싶을 때 베팅을 좀 강하게 하시고 매매를 자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물은 뭐 10번 중에 한 3번, 4번 정도 매매하시면 되고, 옵션은 10번 중에 한 뭐 2번, 3번. 즉, 내가 패가 좋을 때, 이건 확실하다 싶을 때, 어중간하면 매매하지 말란 말이죠. 특히 옵션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은 더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수 칠 때 패가 좋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걸 못 기다리고 지 성질대로 하면은 그냥 죽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이 강하게 좀 잘하면 옵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도 기기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인간의 이제 심리죠. 가장 중요한 욕심과 공포. 이거 두 개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욕심과 공포. 지금처럼 올라가면은 축 매수 싶고, 내려가면은 쪼리갖고 매수 못하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6만 5천 원 가면 매수하고 싶고, 5만 5천 원 오면은 내려오면은 안 삽니다. 겁이 났고, 5만 원 깨지겠지. 6만 5천 가면 다시 9만 원 가겠지. 매일 고점에 사고 저점에서는 쪼리가고 손절합니다. 이 두 개는 뭐 어쩔 수 없는 본전 또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욕심과 공포, 두려움이죠. 이 극복하기 힘듭니다. 초보들은 첫째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은 선수들은 나중에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하도 많이 깨져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다칠까 싶었어. 이 두려움, 공포, 이때 용기를 내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기다림과 과감성. 이것만 되면 여러분 옵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 차트 분석 뭐든지 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옵션의 선물에서는 이 추세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추세를 장중에 추세를 정하고 여러분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주가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를 정했으면은 타이밍 1번, 2번, 3번 타이밍 잡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 추세 반대로 A에서 내려간다고 이렇게 보면은 다친단 말이죠. 주가란 것은 추세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추세. 그래서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 쪽으로, 내려올 때 선물 매도 쪽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 작은 출렁거림에 다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장중 매매를 하더라도 오늘 장중 매매 추세를 어디 쪽으로 갈 것이냐, 오늘은 상승을 볼 것이냐, 하락을 볼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죠? 수급, 외국인 현선물 방향. 이걸 항상 체크하고 그 방향이 확률이 높고 삼성전자 수급 방향이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은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손절 주고 들어가는 형태. 옵션에서는 깡배시라고 여러분 그건 제가 한 건데 수익 난 금액 내가 50만 원 배팅했는데 운이 좋아서 200만 원 됐다. 그러면 이 200만 원 다 여러분 또는 50만 원 원금을 빼고 정말 다음에 찬스 한 기다려 가지고 다음 찬스는 한 번 더 200만 원 한번 찔러 가지고 이게 여러분 터주면 금액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크게 납니다. 단 수익 난 금액으로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옵션은 이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일봉 분석, 나스닥 분석 다 하고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내일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 그럼 오늘 장중에 비록 여러분 출렁거리더라도 전략을 내일까지 보면서 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도 지금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들어오면은 오늘은 콜이다, 상승이다. 상승이면은 주가는 것은 상승을 가더라도 참 이게 겁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빠지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 가더라도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내려올 때마다 스물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 또 스물 분할 매도로 들어가겠다. 짜야 된다. 특히 내일까지도 짜는 게 좋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진짜 심리적으로 다른 거 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정말 자기가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위 깃털, 이거는 뭐였습니까? 내가 그죠? 감정배제죠. 이 깃털이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소설 쓰지 말고 1번으로 가면 1번, 2번으로 가면 삼성자 외국인이 여러분 4만 매수, 외국인 8만 매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수물 3회 콜, 현수물 8회 풋,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차트를 봐야 되지만은 크게. 그래서 마음을 비고 흐르는 물같이 이런 수급이 차트에 순응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수익을 길게 가져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추세를 타라. 주가가 비록 지그재그로 움직이지만은 이렇게 위로 보시면은 옵션 S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정말 무섭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가는 주로 3파로 갑니다. 3파 이렇게 내려올 때도 3파로 내려오죠. 근데 5파가 놓을 때도 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 갈 때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내려올 때도 5파 내려올 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주가는 거의 3파를 가는 건 맞습니다. 엘리트 파동이 상당히 확률이 높은 게 거의 3파는 가는데 5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스토캐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5파가 나오면은 스토캐스 말하면 이게 스리봉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스리봉이 되면은 또 하락이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넣었을 때 1파, 2파, 3파 갈 때 2파 눌림목이 놓더라는 거죠. 하락할 때도 1파, 2파, 3파 되면 여기서 반등이 놓더라는 거죠. 반등 3파, 반등 3파가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평선에다가 플러스 알파 스토캐치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일봉하고 나스닥을 여러분 분수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스토캐스도 다시 한번 보면 스토캐 구조가 뭐냐면은 533은 원래는 5위평인데 3이라는 것은 뭐냐, 5위평보다 짧은 선임 선 봉의 흐름입니다. 그다음 16류라는 건 여기 12평인데 좀 더 빨리 보기 위해서 6위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위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는 두 줄이 있는데 패스트하고 슬로우가 있는데 두 줄이 이렇게 할 때 자세히 보시면 두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533은 봉의 흐름이고 16은 5위평이고 20, 12는 12고 그 다음에 무분다 플러스 20, 60, 120, 240 이것까지 같이 본다. 그래서 이놈은 스피드는 상당히 빠르지만은 에너지는 20, 60, 120, 240 이평선 배열을 봐야 된다.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스토캐스틱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평선을 안 보고 봉만 본다는 거죠. 뒤집니다. 저도 3년 동안 그래가 박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평선은 절대값인데 스토캐스는 상대값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 다이버런스를 잡아내는 게 그냥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자동차 타고 오르막길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힘이 좋습니다. 팍 10을 올라가고 좀 이렇게 올라가죠. 자, 처음에는 10이라는 힘으로 올라가거든요. 힘이 좋으니까. 두 번은 한 5라는 힘으로 올라갑니다. 3이라는 힘으로 올라갑니다. 2라는, 그럼 높이는 이러면 절대값은 계속 올라가죠. 절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힘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A 정도 되면 힘이 이제 꾸물꾸물거리다가 어디 됩니까? 쭉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여러분, 카카오 일봉인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매매할 때 여기 보시면은 22평, 62평, 122평, 240 이 추세 정배이단 말이에요. 이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간다니 이렇게. 추세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스토캐스틱 내려오는 경우 있죠. 내려옵니다. 이때도 하락은 하죠. 이때 선물 매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적으로 큰 이평선, 특히 60, 120, 240 이 세 개의 이평선 비율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잘 보시면은 요 1번보다 2번이 저점이 높아졌죠. 에너지 뒤쪽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3번이 높아졌죠.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보죠. 4번이 3번보다 낮아졌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평선 정비니까 상승인데 3번이 4번보다 낮아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죠. A에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이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4번 지점은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앞쪽보다 낮아졌다고 올라가죠. 안 그렇습니까? 3번보다? 이 3번보다 저점이 낮아졌지만 올라갑니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상하네. 저점이 비싸게 가야 되죠. 높아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A에서는 조금 조심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강하게 꺾인 건 아니지만은, 야, 저점이 낮아졌으면은, 1번보다 2번이 낮아졌으면은, 3번보다 4번이 낮아질 수도 있네. 이게 추측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번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저점이 낮아졌지만은, A가 B보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락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뭔가 조짐이 바뀌고 있죠. 3번이 저점이 낮았는데 4번이 저점이 더 낮아지고 5번보다 6번이 고점이 낮아졌단 말이죠. 고점. 고점도 단순하게 위치만 보는 게 아니고 면적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낮았다. 이 물리학에서 놓은 겁니다. 파동은 물리학에서 뒤쪽 면적이 좁다는 소리는 이거 상봉이다. 힘이 약하다는 소리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10이라는 힘으로 강하게 우리가 저한테하고 힘을 축축축 올라갔는데 여기는 아니다는 거죠. 훨씬 힘이 약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한 3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밀리는 겁니다. 딱 여기서 또 한번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또 3번보다 4번이 저점이 낮아졌죠. 그럼 또 5번보다 6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비슷하게. 그래서 파동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렇게 되죠. 1번하고 2번이 저점 낮아지기 때문에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걸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이런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평선이 A에서 정배리였는데, 자, 여기서 이 B가 62평이 이제 꺾였죠. 자, 아까 말했지만 7개 중에 4개가 간다는 소리 뭐냐면은, 자, 1개, 2개, 3개는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거, 4번 하나만 올라도 4개가 상승이죠. 그건 무조건 상승입니까? 7개 중에 총 이평선 7개 중에 4개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62평이 그 중심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A에서는 62평이 하락으로 하죠. 하락으로 잡혔단 말이죠. 자, 62평이 하락으로 잡혔기 때문에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스토캐스티, 자, 이놈이 하락이 하고 있죠. 스토캐스티 이놈 20, 12 하락하죠. 16년 하락하죠. 533 만약 하락한다면은 뭔가 토탈 중에 4개가 하락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7대 4로, 그러니까 4대 3으로 하락 쪽에 무게가 있다는 거죠. 하락 쪽에. 이게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A에서 보시면은, 이제 122평, 240평 데드가 났죠. 그래서 240 하락, 112평 하락. 그러면 3번 60평 하락. 이게 3개 하락이니까 밑에 놈이 내려갈 때마다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반등할 때 보시면은, 이제 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A에서 한번 봅시다. 자, A에서 1번 하락, 2번 하락, 3번 하락, 3개가 하락인데, 4번이 상승하죠. 5번도 상승합니다. 6번도 예를 들어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3대 3이네, 에너지가. 대충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3대 3이죠. 그러면 만약에 3대 3인데, 이놈이, 요 B나 C 아무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3대 3에서 이놈이 1번에서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팽팽하던 게 하락으로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작은 놈은 자주 꺾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돌아버립니다. 상승, 이 A에서 상승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3개가 상승인데, 이 큰 놈들이 내려오더라도 작은 놈이 돌아버리면은 또 4대 3으로 상승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평선 배열에서 이렇게 큰 이평선 배열 3개가 플러스냐, 큰 3개가 마이너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조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이렇게 보통 16, 이 A를 보고 하는데, 이놈이 내려오면은 역배열에서는 무조건 하락하는 거고, 정배열에서는 올라갈 때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세세하게 깊이 들으면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열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배열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뭐 1번이 내려오고 2번 내려올 때는 눌림목이다. 올라가다가 살짝 이럴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B에서 역배열에서 반등할 때도 이거는 반등일 확률이 높다. 반등하면 밀리고 반등하면 밀리고 반등.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평선 상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차후 문제. 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900틱 차트인데, 주가가 이평선이 A처럼 정배입니다. 60, 120, 240 정배이죠, 3개. 이럴 때는 이놈들이 이렇게 저점이 낮은 상만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1번하고 2번이 고점이 낮으면서 다이버전스가 낮죠.
그러면 이놈이 여기 3번하고 4번도 조금 낮아졌죠. 야, 여기서는 하락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20, 12, 12 큰 놈이거든, 에너지가. 20, 12 상봉은 여러분 뭡니까? 12평 상봉은 22평도 하락으로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외봉하고 상봉이 다른 거죠. 외봉하고 상봉은 두 배의 힘이니까 1 하락, 2 하락, 3 하락에다가 1번 이 지점에서 22평선도 방향을 이렇게 하락으로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4대 3으로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12, 22가 B하고 C처럼 이렇게 전점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역별인데, 별표처럼 역별 아닙니다. 역별인데도 저렇게 되면은 20, 12가 상반되면 22평이 방향을 이렇게 틀 수가 있다. 그래서 22평이 3대 3에서 어느 쪽으로 붙냐? 그 상승 쪽으로 붙어버리, 저기는 하락 쪽으로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매매법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번처럼 20, 12 스토캐스틱이 에너지가 상봉이 놓으면 어디까지 밀린다? 122평까지 밀릴 수 있다. 122평까지만,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소리. 122평까지죠. 그럼 왜 중요하냐? 120평까지 밀린다 소리는 62평을 깼다 소리거든요. 추세선 62평을 깼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 치자. 122평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62평선 아래에서 반등했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이평선들이 지금 22평, 60평 하락이죠. 122평, 200상 상승이라도 2대2에서 여러분, 이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다 꺾여버리면 다시 하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62평, 122평까지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 12 스토캐스틱 상바닥은, 여기에 상바닥은, 여기에 상봉은 어디까지? 122평까지 반등할 수 있다. 1번까지 반등할 수 있다. 다시 밀렸다가 다시 도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번까지 밀렸다가 다시 들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20, 12 상바닥 상봉은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갑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종합주가하고 우리가 지금 나스닥 선물을 시장 한번 봅시다. 현재 종합주가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은, 자, 종합주가 여러분, 여기 주봉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이미 일본에서는 고개를 들었죠. 응? 좀 약한 상바도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죠. 하나, 둘, 셋. 약한 스리봉은 확실한 상봉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서 122평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약합니다. 스리바닥이 1, 2, 3은 그래도 좀 강하지만 여기는 이번에는 3, 4, 5는 좀 약한 편을 나서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는 반등은 오죠. 근데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A에서는 정별이었단 말이죠. 22평, 60평, 120평 정별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지금은 뭡니까? B에서는 122평 역배열, 60평 역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22평을 고개를 지금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240평은 모르겠다. 나는 방향성 없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1번 하락으로 보면 되고 2번 하락으로 봅니다. 그럼 하락 2개. 그 다음에 22평 모르겠다 아닙니까? 242평도 내 모르겠다. 22평도 내 모르겠다.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개가 하락이고 그 다음에 A, B, C 3개의 상승입니다. 3대2로 상승입니다. 자, 3대1로 상승인데 그럼 왜 지금 중요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놈이 지금 별표치는 이놈이 꺾여버리면 어떨까요? 지금 살아있는데 꺾여버리면은 지금 3대2로 상승했는데 하나가 위로 붙어버리면 바로 역전이 되면서 3대2로. 그래서 이놈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주봉 533. 이놈이 여러분 앞으로 방향이 주가의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일봉으로 말하면 20, 12 에너지거든요. 이 일봉 20, 12 에너지란 말이죠. 아셨습니까? 이놈이 꺾이는 지점은 주가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상승 3파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보면, 응? 여기서도 A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 둘, 큰 거 하락하니까 내려올 때마다 매도 때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자, 1번하고 2번하고 다이버전스 역할입니다. 저점이 낮아졌죠. 자세히 보시면은 저점이 낮아졌다는 소리는 아까 면적을 따져보면은 50에서 이렇게 껐을 때 두 번째 2번의 면적이 더 넓죠.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그 저점 반등 약한 상반등 나고 반등을 하는데 여러분 추세를 돌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봐도 1번은 강하죠. 1번부터는 2번이 좀 강하고 2번보다는 3번이 좀 강합니다. 왜?
왜 바닥 이거? 이거 두 번째 바닥 이거? 이거 세 번째 바닥이니까.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3번하고 4번을 다시 보십시오. 50의 면적을 보시면은 4번이 훨씬 면적이 작죠? 다이버전스입니다. 상바닥이죠. 그래서 4번에부터는 여러분 주가가 에너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평선을 여러분 잘 안 보는데, 이평선을 자세히 안 보시는 거죠. 일봉에서 여기서는 60, 120, 240, 큰 놈이 3개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하락인데, 지금 이 A에서는 보십시오. 22평 요 놈이 지금 방향이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거기 들었죠. 그 다음에, 122평은, 122평은 여기 있습니다. 122평은 여기 있죠. 애매하죠. 그렇지만 이제 242평은 하락이죠. 242평은 하락 쪽입니다. 그래서 242평은 하락, 22평은 상승 퉁 치고, 122평은 모르겠다 퉁 치고, 그러면 남은 게 뭐죠? 62평 퉁 치고, 모르겠죠. 이제 행보니까. 그래서 60도 모르겠다 삼각형, 120도 거의 삼각형, 22평은 플러스, 240평은 마이너스, 240평은 하락, 20평은 플러스 아닙니까? 7개 중에 지금 2대2 퉁치죠? 비겠네. 그러면 얘는 이 A 하나 상승, B 하나 상승하면 여러분 뭡니까? 2대1로 상승입니까? C가 82는 여러분 약한 하락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뭐 모르겠다 치다 2대1은 상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놈이 열을 꺾여봤자 위에 건 플러스, 이놈은 모르겠다. 그러면 1대2 마이너스 되죠. 1대1 되는 거고, 그러면 장이 조금 약하게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놈이 돌면서, 이놈이 이렇게 아직 남았지만 힘이 좀 셉니다. 이번에는 1번이 에서 꺾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2번이 꺾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은 1번보다는 2번이 강하고 2번보다 3번이 강한 상승이지만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A 흐름을 따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쭉 한번 땡겨보시면은 이번에 힘을, 그래서 저 뒤쪽하고도 뭐 여러분 연결해서 보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번에서 약합니다. 그러나 요 2번, 3번은 약한 상봉이면서 1번하고 이렇게 상봉이 되면서 여러분 도미노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에 약한 상봉, 약한 안 됩니다. 근데 1번하고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번하고 4번은 저점이 낮아졌죠. 낮아졌지만은 반등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추세를 위로 돌리지는 못했죠. 그러나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는 다르죠. 앞쪽에 1번, 2번, 3번처럼 3번, 4번, 5번은 여러분 세 번째 바닥이거든요. 힘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평선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 파란 이평선 여러분 22평선입니다. 여러분 복마 보는데, 자, 1번보다 2번이 저점 낮아지죠. 그래서 2번에서는 여러분 이평선 상으로는 추세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 나는 거죠. 근데 2번에서 3번은 저점이 높아졌죠. 이건 추세로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62평이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있죠. 60평선이 위에 여기처럼 A처럼 B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등이 강한데, 이제 이거는 일봉상으로고 주봉상으로까지 가버리면은 이평선 배열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1번 60하고 122평 데드, 2번 240하고 120 데드.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120하고 240 골드 안 났죠. 그 다음에 60하고 120 골드 안 났죠.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상승 3파 후에 다시 저는 아직은 추세로 돌리기는 힘들고, 이번에는 반등은 상당히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 A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밀릴 때는 여러분 중기로 주식 투자자분은 A에 근접하게 내려오면 무조건 중기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A와 B 밑으로 큰 악재가 놓으면은 빠질 확률이 낮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1번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물로 말하는 매수 청산입니다. 2번에서 매도고, 그래서 B에서도 매도 청산이고 A에서 매수고, 이런 박자가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선물 옵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 하는 분은 입장에서는 요렇게 3파 이런 별거 아닌 이 3파도 이번에 여기 한 지금 3일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옵션, 이번에 옵션 한번 보십시오. 요 흐름에서 여기 여러분 위클리 아니죠. 콜 330입니다. 저거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0.3에서 지금 4.67 10배 이상 올랐죠. 여기 0.3에서 옵션은 4.67 여기 10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A에서 치면은 여러분 0.03 3,000원에서 46만 7천원 몇 배입니까? 100배죠. 100배. 즉 주가라는 것은 아까 엘리베이터 파동이 제가 그랬죠.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엘리베이터 파동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뭐 선물 옵션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맥을 잡는 게 중요하다. 추세를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요게 여러분 요게 1월달부터입니다. 1월달부터인데 어디서 붙었냐면은 종합주가 일봉으로 말하면은 현재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죠. 아, 이게 아니네. 종합주가 일봉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A만 하더라도 콜옵션 10배 터지고 요 B부터 하면은 뭐 100배까지도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장중 매매고 뭐 1박 2일 정도 매매니까 요렇게 1번은 여러분 올라오니까 푸충산 돼야 되고 2번 요 바닥은 콜더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받은 풋옵션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죠. 3번은 돼야 풋옵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번처럼 고점 낮아지네. 이렇게 돼야 푸시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파동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베이터 파동에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1번 정도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일봉상으로 이렇게 3파로 가죠. 5파 놓으면 다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번 정도에서는 풋옵션 하시는 분 한번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추세가 계속 상승인지 하락인지 한번 보자. 미국 나스닥을 한번 봅시다. 그럼 실제 나스닥도 이렇게 갔느냐? 나스닥 주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주봉을 보시면은, 자, A에서는 정별이었죠. 그래서 B에서는 62평이 이제 끝에서 내려오고, 또 C에서는 60와 120이 데드가 났습니다. 하락이 두 개죠. 현재 그래서 60하고 120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1번하고 3번은 이런 뭡니까? 상반은 낮죠. 상반은 낮죠. 그래서 한 개 올라오고 두 개 올라오고 세 개 올라오고 이런. 그래서 이평선은 지금 한번 보시면은 242평은 플러스입니다. 상승. 60하고 12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개. 그렇죠? 그럼 2대1로 하락입니다. 그러면 22평은 지금 모르겠다. 지금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대1로 하락인데 1번, 2번, 3번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4대2, 약 4대2 정도, 4대2로 여러분 상승 중입니다. 힘이 조금 센 편이죠. 이 놈이 242평은 플러스단 말이죠. 20평은 모르겠고 20평이 지금 하락으로 봐야 20평 하락으로 봐주면은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1, 2, 3, 240까지 합치면 4개. 그럼 최소 4대 3으로 지금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 4대 3으로 상승이라는 소리는 조심해야 되죠. 왜냐? 만약에 이놈이 이게 올라간 데를 꺾여버리면 4번이 꺾여버리면은 역전되버리죠. 4대 3으로 역전돼버리잖아요. 하락 쪽으로 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힘은 좀 강한 편은 맞는데 주봉상으로 아까 지금 1번, 2번의 상반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122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주봉상으로는 이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2일 차트 20, 요 놈인데 2일 차트 요 놈이 방향 올라가는 상승 힘인데 만약에 요 놈이 꺾인다면 3번이 꺾인다면은 눌리면 하면 줄 거고 다시 출렁거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은 쉽게 안 꺾이고 옆으로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을 합니다. 자, 그럼 1번 차트를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버스 2일 차트도 다이버스 하려지.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도 보십시오. A보다 뭔가 이상하죠. B가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는 여러분 이때 정별 아닙니까? 정별 매수 청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보다 3번이 또 고점이 낮아지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보시면은 C하고 D는 약하게 상바닥 나고 반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이 별 붙이는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때 여러분 이평선은 22평선은 플러스죠. 그런데 120하고 242평이 마이너스 두 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22평은 상승이지만은 120하고 240이 데드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놈 20시간 내려버리면 여러분 하락으로 전환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야, 그래서 이평선 비율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단 말이죠. 플러스 1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잘 올라가다가 이게 마이너스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쪽에 힘이 확 실려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하세요. 여러분 세계.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A가 힘이 좀 센 편입니다. 저점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22평선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살짝. 그렇게 이게 저점 높입니다. 그래서 힘이 이번에는 상당히 좀 센 편은 맞습니다. 센 편이 맞는데, 이 3번이 이제 이렇게 꺾인다면은 힘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4번도 꺾이버리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마, 아직은 힘이 좀 살이 좀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일단은 부딪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작은 놈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 A에 따라서 작은 등락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은 여기서 상당히 강한 힘, 이번에 상승 힘은 좀 강한 힘은 맞죠. B에서 올라가는 힘은 강한 힘 맞지만은 지금은 작은 흐름으로 이제는 상승 3파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않습니다. 4분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좀 하락으로, 추세 하락으로 다시 바뀌려고 하면은 이놈이 이렇게 돼야 되죠. 5번처럼 이렇게 이놈이 상봉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6번 정도는 아니라도 6번 정도도 마찬가지. 저런 형태 놓으면 다시 이게 또 하락으로 여러분 가다가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 문제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냐? 일봉으로 이놈으로 파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조금 살아있는 상태인데, 요게 여러분 분차도 치면은 지금 6시간 힘이 6시간 찾아봅시다. 요즘도 아직은 이 파동으로 조금 이렇게 등락, 상승 3파는 1번에서 대충 마무리되지만 하락이 아니고, 요런 과정도 A와 같은 요런 과정에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힘이 조금 여러분 1번보다는 강한 또 1번에는 지금 이평선 비율이지만 2번에 이평선 비율이 밑에 있죠. 이런 것도 봐줘야 됩니다. 여기 에너지 관계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일봉이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론 여러분 기본적 분석이라 해서 이게 삼성전자인데, 여러분 삼성전자도 파동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여러분 보십시오. 1번하고 2번은 거의 20m가 비슷하게 났죠. 근데 2번에 3번은 20m가 적죠? 그래서 3번은 다이버스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2평이 이렇게 저점 낮아졌다가 저점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여러분들 22평 방향을 봐야 됩니다. 20평.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주봉이 벌써 1번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럼 2번, 3번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0은 모르겠고, 그럼 60평 마이너스고 120 마이너스고 이렇게 20평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3대2로 상승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도 이 2번이 만약에 하락하면은 다시 3대2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역전. 그래서 2번이 아직 살아있는데, 요게 여러분 요게 80위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힘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요게 일봉으로 말하면 일봉 20, 12C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놈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놈이 갈 때 이렇게 좀 저도 삼성전자도 이렇게 좀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아직 하락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나중에 2번처럼 이렇게 이제 스리봉 형태가 나온다 하면 또 요게 요놈 고개를 이렇게 가다가 떨구는 시점 정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락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말할 때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현물을 얼마나 매수했느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월 9일부터 1월 4일부터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500만 주, 300만 주, 600만 주 엄청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은 여러분 반도체입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매수가 상승이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1월 언제부터 매수했냐면은 삼성전자를 정확하게 1월 3일부터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매도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선물 옵션 하신 분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월 3일부터 매수했단 말이죠. 1월 3일 여기부터.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차트라고 분석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서 여러분 수급은 부수하는 기본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파동 공고를 제가 이제 여러분 스몰옵션 파동 공고를 교재를 만드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보시고 현재 옵션 여러분 공부 뭐 여러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옵션 매매 와서난 거. 이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초급하고 실전 매매법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스몰 만드는 중입니다. 여기 여러분 YK에서 1, 2, 3초로 주문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1년 복귀 영상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A 파워포인트 300페이지, 2021년도 300페이지. 자료 뭐 여러분 제가 만기날마다 다 캡처해서 정리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YKS 134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옵션 매매법 이 옵션 매매법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인 거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기술적인 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단일 파동. 아까 제가 단일 파동이 이제 이게 고점이 낮아지냐, 저점이 낮아지냐, 이평선 배열에 따라서 이게 하락하는 것. 또 그다음에 A처럼 정별 상태에서 파동 이렇게 B처럼 정별 상태지만은 20위가 상봉이 치면은 이게 120위까지 내려올 수 있다. 120위까지 내려오면 60위는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추세가 이 사람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파동 공부입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 이제 강의를 양이 엄청나게 많죠. 이걸 강의를 쭉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옵션 하신 분 옵션도 파동 똑같습니다. 일단 선물 옵션 매매하는 거 윤리 가기 때문에 옵션 주문 많이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